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상민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부산을 2026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디벨로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한 자리에서 기조 강연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또 부산시 입장에서도 여러분에게 시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과 글로벌한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타겟 2026 블록체인 시티 부산은 여러분 이제 보시는 것처럼 26년까지 부산이란 도시를 블록체인의 인프라가 깔려 있는 330만 명이나 되는 아주 메가시티의 글로벌한 어떤 기준이 되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과연 이제 대한민국이 동북아 디지털 금융 허브를 넘어서 글로벌 금융강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갖고 또 각자 계신 곳에서 특별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이제 부산을 왜 26년까지 글로벌의 경쟁에서 특별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유럽, 또 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은 디지털 경제 영토 이제 싸움을 하고 있죠. 왜 틱톡 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치열하게 싸울까? 이게 다 디지털 경제 영토 싸움이죠. 2018년에 우리 유럽에서는 미카법 4월 20일 날 통과시켰고요. 2025년에 전면 시행이고 2026년에 CBDC 도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구글, 페이스북 기업에 역시 개인정보 제공 요청하면서 여러 다양한 형태로 확장을 막고 있고 19년에는 주요 국가 중에 최초로 CBDC 시범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3억 개 디지털 위안화 개인 지갑, 전자지갑 보급하고 있죠. 자, 미국은 역시 중국 IT 기업의 정보 공개 요구를 하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하는 중국 앱 차단하고 있고 또 2020년 3월에는 바이든께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CBDC 연구개발 지시를 했죠. 그게 진전된 여러 가지 많이 일이 있습니다. 자, 남미는 화끈하게 비트코인을 이제 법정 화폐로 지정했고 또 2023년에 가상자산을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법안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여기 되게 주목해야 될 곳인데요. 웹2에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발전적인 부분들이 안 돼서 지난 코로나 때는 아주 디지털화되지 않는 내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던 일본이 지금 웹3로 완전히 퀀텀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웹2는 이제 정리하고 웹3 가고 있죠. 그래서 웹3 전담 사무처 신설하고 또 여러 정부 지원에 강력한 지원을 해서 지금 수많은 한국의 기업도 일본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자금 결제법 시행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허용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이제 모든 소비와 이 라이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들어가서 결제 주권 전쟁과 디지털 경제 영토 패권,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 기축통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달러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1대1로 했었던 중국의 그리고 또 유럽의 연합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디지털의 경제 영토는 뺏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모두 다 제국주의를 한번 경험했던 나라들이 자기의 경제 영토를 지금 이제 말뚝 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영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우리 디지털 금융의 미래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현재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서 타겟 2026 블록체인 부산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구수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면에서 규모의 경제에서 저희 나라가 패권을 가질 수가 없죠. 일본 역시 지금 이제 유럽과 중국과 미국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웹3에서 만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패권을 완전히 뺏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들 웹2 시장에서 저희가 좀 비웃으면서까지 얘기했었던 목도장 찍는 나라가 완전히 웹3로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 그리고 동북아의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장치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제가 끄집어낼 게 바로 부산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이냐. 규모의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뾰족한 모델을 만들자는 거죠. 이 마치 반도체 산업처럼 모든 여러 가지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핵심 그런 어떤 이제 부품 그리고 또 그 기능들을 살려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창출했던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저력을 담을 수 있는 것을 하려면 도시를 뾰족한 모델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블록체인 인프라 시티를 만들자는 거죠. 330만 명이나 되는 메가시티가 블록체인 인프라로 소위 말해서 인프라가 깔렸을 경우에 바로 우리가 항상 질문을 갖고 있는 기술이 시민의 일상화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부산을 제2도시라고 얘기한 것이 국가 발전의 가장 저해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은 사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도시죠.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있는 창원 중소기업단지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울산이 자동차 산업 또 중공업 산업 또 선박산업 조선산업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포항이 철강의 사업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구미 대구가 전자산업단지로 해서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 오늘 이 서울에 있는 자리를 만들어낸 모태와 같은 역할이 바로 이 남부권에서 사실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혁신적인 산업들이 그곳에서 다 일어났던 거죠. 서울은 행정과 문화의 중심이 돼서 어떤 게이트 역할을 하지만 실제적인 자원은 이 남부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레거시화 되고 있고 또 레거시화 된 그리고 또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위협받는 이 남부권이 다시 한번 혁신의 도시로 발전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이제 어떤 고민 속에서 출발한 것이죠. 그래서 이 레거시화 된 것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부산은 여러분 이제 금융기관의 중심지죠. 금융 중심지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해양 클러스터. 그 다음에 동부가 교통허브죠. 항공이 있죠. 또 철도 있죠. 또 K문화 콘텐츠의 센터입니다. 게임의 축제, 글로벌한 영화제, 또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가 있고 최근에 기회발전 특구가 돼서 앞으로 부산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5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모두 다 면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이제 조세 개혁이 이루어지면 이전하는 기업들조차도 법인세가 다 무료가 되어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이번에 이제 발의가 됐는데 그 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부산을 부산인 부산이 아니라 위드 부산에서 비욘드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대한민국을 만들자. 부산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구축하자. 디지털 금융 허브로 만들고 동북아의 중심으로 만드는 경제 수도를 만들자는 목표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엄청나게 많죠. 해양산업의 매출과 뭐 사업체 수, 그 다음에 해양 기술력은 이렇게 특별합니다. 환적상 수, 뭐 어마어마한 그 글로벌한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문화 콘텐츠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즐겨하시는 여러 이제 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로 사실상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맞네.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개 정도 하고 있고요. 부산이 이제 디지털 금융 허브의 잠재력을 갖고 있고 이곳을 우리 미래 산업, AI, 블록체인, 신기술, 미래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배드로 만들자. 그러기 위한 어떤 인프라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블라디보스톡, 심천, 캘리포니아 이렇게 뭐 도시는 아니긴 하지만요. 여기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 항구 도시고 해안가에 있는 중심지의 도시죠. 두 번째는 IT 혁신 도시고 블라디보스톡은 경제 특구입니다. 그리고 중국 선전이 심천은 경제자유 도시죠. 여기를 제2도시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자유도시죠. 뉴욕을 누가 제2도시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뭐 이태리에 있는 나폴리는 제3도시고 상하이는 제6도시입니까? 이 말이 굉장히 잘못된 기준 속에서 출발한 지역의 그룹을 폄하하는 말이 돼버렸고 그것이 여러 가지에 대한 가동을 늦추는 역할을 했다. 자,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이제 두 가지 경제 혁신 도시면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재미있는데 이게 모두 다 수도 서울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도시예요. 사실 혁신은 그런 곳에서 시작합니다. 로마도 변방의 도시였고
또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이 아닌 저 먼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산이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환경적인, 역사적인, 또 산업적인, 인프라적인 여러 가지 구도가 동일하게 있어서 이 도시를 혁신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특별법이 이번에 만들어졌고 국가적 정부 단위에서도 그것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올해 안에 조세 개혁도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이제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바로 가운데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거래소이자 플러스해서 부산으로부터 거래소에 공모를 받아서 인정을 받은 기업이면서 동시에 정확히 말하면 블록체인 인프라 디벨로퍼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이 도시를 세계적인 블록체인 시티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티로 만든 여러 단위의 훌륭한 자본가, 그리고 또 빌더들, 또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과 힘을 합쳐 각자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수출하자. 전 세계가 유럽, 중국, 또 미국이 자기의 각각의 큰 울타리를 치는 역할을 한다면 그 도시들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시를 준비해서 거기에 중요한 반도체 역할처럼 들어가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전략을 잡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동백전, 비패스, 블록체인 기반 도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냐면 2020년까지 부산의 모든 행정 메인넷의 핵심을 웹3 기반으로 만드는 일을 지금 준비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신원인증, 행정서비스, 교통카드, 송금결제 등이 세계 최초로 행정서비스 안에서 웹3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도시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되겠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제 2년 후에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부산시는 주요한 굉장히 공약으로 걸었고 그것을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의 앵커적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저희 BDX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입니다. 자, 북한 개발 프로젝트를 이제 보시면 아는데요. 자꾸만 제가 북한이니까 북한에 뭘 또 개발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부산역 앞에 항구가 북항입니다. 근데 그 항구를 지금 이제 신항구로 다 이전시키고 그것을 싱가포르와 홍콩 같은 그런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이미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상당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그 인프라의 블록체인에 대한 다양한 그 시스템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제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홍콩을 갔다 왔는데 확실하게 홍콩이 예전에 비해서 에너지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 기운이 떨어지고 처음 가서 제가 느꼈습니다. 여기가 구도심이 돼가는 그 기운, 느낌. 근데 그걸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 미술 세계적인 아트페어 한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느꼈더라고요. 자, 부산을 완전히 이 동북아의 그 새로운 도시, 신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법적 테두리, 그것에 맞는 조세, 그리고 그것에 맞는 여러 가지 기술 지원에 대한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주민투표 얘기도 지금 세계적인 CS의 혁신상을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계속해서 받고 있는 데가 아마 세계 전자투표가 아니라 블록체인에 기반을 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위번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이제 법적 토대도 좀 있긴 해서 지금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조합, 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투표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BBA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부산 블록체인 얼라이언스예요. 협회나 협의회 이 구성력을 갖는 것은 지금 이 업계에 있는 그 빌더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썩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비전의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작년까지 해서 150개 기업이 함께했습니다. 업비트의 그 기술 지원하는 람다부터 시작을 해서 빗썸의 기술 지원하는 빗썸 메타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업들이 함께 저희와 BBA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실제로 여기서 이 기업들이 각자의 이제 역할에 맞는 자기의 강점을 갖고 있는 이 부산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일에 지금 이제 들어가서 실제 결과들을 내고 있고 진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BF인데요. 저쪽에 BBF 부산 블록체인 혁신 펀드인데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 펀드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산의 산업은행과 해가지고 지금 동남권 펀드를 구성해서 1,000억을 마련했습니다. 마련을 했고 거기에 2,500억까지 이제 진행했는데 70%를 부산에 쓸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서 부산 기업의 70% 700억, 지금 현재 700억인데 이 부분들을 기여할 수 있는 기업에게 저희가 소위 말해서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향후에 더 크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이 뭐 이전 계획에 대해서 되겠냐 안 되겠냐 얘기도 있는데요. 안 돼도 펀드는 더 커질 거고 되더라도 어떤 기업들이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BWB는 부산 블록체인 인 위크 인 부산인데요. 여기 이 부산을 이런 그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토론하고 또 발제하고 그리고 1년 1년씩 도시를 완성하는 일들을 향한 목적이 아주 분명한 이 컨퍼런스입니다. 10월 28일 날 부산 시그니엘에서 하는데 우리 그 이사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BDX는 이 모든 기술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고 그 일상 속에 다가온 기술이 우리의 삶을 좀 더 안전하고 또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편의를 제공하고 이익을 제공하고 그리고 신뢰사회로 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이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부산 디지털 자산골에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구조적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역동성이 없기 때문에 100% 민간 자본으로 하나은행, 하나증권, 그다음에 NH크라우드, 매일경제, 부산일보, 뽀로를 만든 오콘, 또 기생충을 통해 오스카상을 받은 바른손 등 11개 주주로 구성돼서 민간 주도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상품 거래를 중심으로 시작하지만 이후에 이제 가상자산 토큰 증권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시장 감시 상정 평가 예탁 결제를 완전히 분권화시켰습니다. 어떤 시비도 일어나지 않게끔. 그래서 우리 상장 평가 같은 경우는 매일경제와 부산일보, 하나은행, 또 나이스 정보평가 등등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거래소에는 실제 거래만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0월 28일 날 저희 서비스가 무엇인지 제대로 런칭하니까 꼭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의 미래와 또 디지털 금융 혁신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타겟을 삼아서 함께 좀 힘을 집중하고 모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부산이 활용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의 금액을 마련했고 그러기 위해서 규제를 법인세 등등 것들을 풀었고 더 큰 도시의 규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재정법,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시고 함께 한다면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부산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세계 1등 블록체인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기업으로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조 배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